정원의 도시로 알려진 전남 순천에 가면 지난해 1,000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찾은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렸던 순천만국가정원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주제로 정원을 다시 꾸며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천국 같은 민간정원도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순천만 가야정원은 순천만 갈대습지와 해룡면 와온 해변과 어우러져 석양이 아름다운 낙조며 살아 숨쉬는 널따란 갯벌 그리고 가을이면 춤추는 갈대의 향연을 볼 수 있는 기막힌 정원입니다. 특히 순천만국 가정원이 유료 입장이라면 가야정원은 무료 입장이라 가족과 함께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담소를 나누며 간단한 식사와 차 한 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무릉도원입니다. 땅 한 빼미가 있든 없든 내 집 한 칸이 있든 없든 요즘 사람들은 꼭 갖고 싶은 공간으로 푸르름이 넘치는 정원을 꼽습니다. 그만큼 정원은 과부하된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위로와 휴식을 주는 장소니까요. 헤르만 헤세도 말하지 않았던가요? 정원은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물러나 영혼의 평화를 지키는 장소라고. 그리하여 시사오남에서는 자연이 가득한 그늘터 아름다운 순천만의 정원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자연을 좋아하고 나무와 꽃을 좋아해 자신의 삶 전체를 정원에 쏟아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순천만 가야정원 유병천 회장의 정원 예찬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한참 일할 나이 때는 조경사업도 하고 부동산업을 했다가 나이 60에 접어들어 평생의 꿈인 정원의 요정이 되어 농주리 해변의 정원지기가 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노관규 순천시장이 그린 순천을 꿈꾸며 순천만국 가정원을 만들어 순천을 일약정원이 도시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다면 유병천의 순천만 가야정원은 사랑의 꿈을 실현하는 정원사일 것입니다. 이 꽃을 키운다는 게 이 농사 짓는 것보다 한 5배 정도 힘들어요. 농사 짓는 건 아주 기계화돼서 쉬운데 이거는 일일이 손이 한 땀 한 땀 가지 않으면은 꽃을 키울 수가 없어요. 좀 우둔한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보람은 있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꽃들이 이렇게 필 때는 아주 보람이 있고 또 여기는 여러 가지 천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봄 되면은 꽃잔디가 피고 지금 이 시절에는 이제 장미와 이 낫달맞이 이런 게 피는데 사계절 꽃이 피어요. 꽃이 피는데 또 이 뷰가 아름답잖아요. 남사르 습지, 세계 5대 예난 습지 안에 들어가는 곳인데 이곳에 이렇게 연접되어 있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원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원이지만. 노관규 시장이나 유병천 회장이나 그들이 정원으로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된 원동력은 자연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그 바탕일 것입니다. 순천만 가야 정원지기 유병천 회장은 정원과 정원문화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국민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때론 삶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면서 11년 동안 정성 들여 가꾼 가야정원이 순천 시민의 휴식과 치유, 소통의 공간이 되고 정원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힐링하고 가시라고요. 지금 횟수로는 한 11년 됐습니다. 요즘에 주말에는 한 1000여 명 이상. 저희 주차장에 꽉 한 번 차면은 저기 100여 대 될 수 있으니까 4명을 기준하면은 400명인데 4번 정도 교차하니까 얘기를 한 보람이 있죠. 순천만 가야정원에 가면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위로 나뭇가지들이 드리워져 있고 2만 평의 펄밭을 일구어 꽃과 나뭇잎이 자라 잔뜩 달린 나무가지가 사람의 머리 위로 높이 솟아있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오는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커다란 나무 덕분에 그 아래에 앉아있으면 시원함을 선물로 받습니다. 주말 친척 결혼식이 있어 아들 며느리 손잡고 언니 동생들과 순천만 가야정원을 찾은 노모는 마냥 행복하기 그지없다 말합니다. 예쁘다. 하나, 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디서 오셨어요? 찍어드릴까요? 저희 여수요. 여기서 왔어요? 사장님이실까요? 아니요. 아니, 네. 네.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너무 예쁜 아가씨들만 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순천세요. 네. 여기는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아니 여기 왔어. 시간이 있고 그래서 좀 놀러 왔어. 예식장에 갔다가 바람 쐬러 왔네요. 여기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 아니 나도 여기 아온 몇 번을 왔는데도 네. 여기를 안 들어와 보고 응. 저리만 맨날 뭐도 그 비싼 커피 그 집에 가서 먹고 놀고 그렇지. 여기서는 여기 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영 좋았어. 피식체가 되네. 힐링이 돼요? 예. 앞으로 여기 자주 오실 거예요? 예, 이제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계속 우리 와야죠. 저거 숙기 보고, 아이, 그거 좋은 데가 있더라 그래. 사치다 그러고, 이제. 어. 가자고 막 가족끼리 도시락 싸고 와서 먹고 그래서 좋고.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예요? 저희, 저 이모님들 어머니랑. 여기 며느리 부부, 우리는 조카. 그럼 저분이 아들이세요? 네. 어머니는 얻고 다녀야지 힘들게 걸어다니고. 그러면 건강을 안 되는데 아직 건강하시니. 건강하실게. 아니, 너무 좋다 그래서 그저께 다녀와서 후배가. 네. 네, 오늘 같이 왔어. 너무 좋다. 아이고 영 잘해놨어. 잘해놔. 하늘도 있고, 아이, 날이 저- 너무 좋다. 저, 저기 들어가면은, 누가 꽃인 줄 모르겠어. 세 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구별이 안 갈 것 같아. 아 진짜 꽃이 있다. 가자. 예, 이게. 아니야. 어. 나하고 영주꽃 있다. 우리 여러 번 댕겼는데. 내가 꽃이 사는 마음자로 살아가십시오. 건강하시게. 네. 순천만 가야정원을 찾아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유병천회장을 큰 나무 그늘로 부르곤 합니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햇빛이 강할 때 길을 걸으면 머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열을 머리가 직접 받습니다. 태양열을 받으면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걸 복사인데,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햇볕이 뜨거울 때 모자를 쓰면 오, 머리가 뭐 덜 하고 뜨겁고 있습니까? 태양에서 오는 열, 즉 복사열을 모자가 막아준 덕분인 것입니다. 바닷가 나무끈을 아랫딸 자식들과 손주들과 순천만 가야정원을 찾아 휴식을 취하는 광양시민은 더없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병천 회장이 순천만 가야정원에 심어놓은 나무 그늘에서 쉬는 사람들은 나무 그늘이 어디서 시원한 샀습니까? 이유는 나무가 증산작용을 해서 언제 샀어요? 기공으로 식물에 아, 남는 이걸 수분을 잘 알아요, 내보내는 이것을? 현상이 나타나고 식물 내에 물이 많아지면 농도가 옅어져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기 어렵고, 그래서 적당량 이상 남은 물은 모두 기공으로 다른가요, 내보내어 얘가? 이렇게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물은 수증기로 증발됩니다. 그런데 물이 수증기로 변하려면 열이 계절에 필요해서 맞춰서 온 주변의 거야? 열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아, 변할 때는 꼭 그 열이 필요하고 이 열을 증발해서 남자친구분이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나무 주변의 기온은 주변보다 낮고, 증산작용은 햇볕이 강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해 여름날 나무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커다란 고목에 붉은 꽃과 잎이 가득 피어 있고, 가늘게 뻗은 가지에는 백일홍의 붉은 꽃봉오리와 하얀 밥꽃이 피어 있어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 주위에도 잡풀과 이끼들이 있어 이 많은 잎이 증산작용을 할 테니 그 주변은 정말 시원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간 사회가 도시라는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 산업화 이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스프롤 현상,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으로 인해 인간이 도시의 흐름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산업화 붐이 일면서 인류의 삶은 윤택하게 개선되었지만, 한편에서는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에 의한 범죄율 증가, 빈부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 갈등과 같은 문제들도 껴안게 되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의 삶이 점차 타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와 농경사회처럼 계절에 따라 작업 시기를 맞추다가 산업화의 시계를 따르다 보니 삶의 스케줄이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큰 이슈로 등장한 게 바로 환경입니다. 자연환경을 찾다 지난해 친구들과 이곳을 와보고 너무 좋아, 올해에는 남편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올해 다시 찾았다는 부부의 다정한 모습입니다. 도시를 위한 휴식 공간은 세 가지 구분하는데, 물리적 영역 레스트, 심리적 영역 리포즈, 그리고 정신적 영역 익스피리언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역들은 개인적 공간, 공적 공간, 휴식 공간으로 다시 나뉩니다. 이 중 개인적 공간과 공적 공간은 스프롤 현상으로 확장되지만 휴식 공간은 오히려 다른 영역에 의해 감소되기의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합니다. 물리적 영역으로서 휴식 공간의 취지는 바로 제로 영역, 제로 시간 그리고 제로 계획이고 숫자로 말하면 0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어디에나 속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무장지대 같은 비기능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완충 영역이라 부르기도 한다. 좋은 도시일수록 이러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영역이 하는 기능이 바로 도시의 휴식 공간입니다. 로마에는 빌러 도리어 PAMPHILI, 뉴욕에는 센트럴 파크 그리고 런던에는 하이드 파크 등이 있습니다. 공원이 계획적으로 등장한 것은 근대시대로 프랑스식 정원과 영국식 정원 등이 있습니다. 공원이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시각, 청각, 물리적 분리입니다. 물리적 영역은 인간을 위한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연 동식물에게는 녹지로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녹지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만 인간과 동식물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심리적 공간으로서 휴식과 유사한 요소는 바로 고요함입니다. 고요는 정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규칙적인 어떤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식 공간은 타 영역과 청각적으로 분리되도록 시도합니다. 공원의 경우 경계선으로 숲이나 울타리를 조성하여 방음벽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자연의 소리나 분수 등을 이용하여 소리를 중화하기도 합니다. 소리는 집중을 유도하기 때문에 휴식 공간에서 소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휴식 공간의 사용자들이 스스로 시각적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영역으로서 휴식 공간은 경험입니다. 윌리엄 W. 카우텔은 공간의 경험 방법으로 육체, 감성 그리고 지성을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요? 신장소요. 예. 손주들인가 봐요. 예, 예. 아, 여기는 또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 여기요? 예. 인터넷으로 쳐가고, 애기 쳐가고, 딸내미 음. 쳐가고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 우리는 가장서 갈까요? 아, 간양서요? 네. 여기, 인터넷, 쳐가지고 찾아왔어요? 네, 아, 어떻게 알고, 인터넷을? 인스타예요. 인스타에. 네, 나오던가요? 그래가지고, 애들, 네, 애들 데리고 왔어요. 애들 자녀들 데리고. 네, 어머니, 유튜브 올리시라고. 예.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네. 여기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애기들 하는 게 좋죠. 손지들하고. 열을 좀 만들라고. 어디서 샀습니까? 전체에서 샀어요? 네. 아, 여길 잘 알아요, 이곳을? 여기요? 네. 네, 작년에 왔어요, 친구들이랑.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왔어요.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해년마다 좀 다른가요, 여기가? 네, 다르네요. 저번에는 술국 있을 때 왔거든요. 술국이랑 예쁠 때 왔어요. 계절에 맞춰서 온가요? 네. 아, 뭐 왔어요. 안 와봤다 가지고. 아, 남자친구분인가 봐요. 아니요. 서방님이. 육체적 경험은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며 가장 먼저 만족시켜야 합니다. 감성적인 경험은 상식을 동반하는 경험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는 음악회 같은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얻는 휴식을 말합니다. 지성적 경험은 지식을 요구하는 경험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휴식의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휴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에서 출발합니다. 훌륭한 건축가는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만 작업하지 않습니다. 건축이 인간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공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도적인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작업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충 영역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로 영역입니다. 순천만 가야 정원지기 유병천 회장은 순천시가 순천 시민뿐만 아니라 여수, 광양 등 동부 지역민의 유일한 휴식 공간이 이곳을 민간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원은 사람이 사는 공간에 조성한 인공자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이 가진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가까운 곳에서 즐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원에는 나무와 풀 그리고 물과 돌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자연의 순환 체계나 자연이 가진 신비스러운 생명력을 드러내기도 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원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정원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궁궐이나 사대부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무지렁이 민초들에게 정원이라는 존재는 상상과 동경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정원이 현대로 오면서 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위 공공정원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공공정원이라는 것은 순천만국 가정원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조성한 정원을 말합니다. 조성 주체는 정부이거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업이나 개인일 수도 있으며 그것의 규모나 위치,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공공정원은 공원일 수도 있고 도시 숲일 수도 있으며 아파트에 조성한 특화정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공공정원이라는 것은 그저 누구라도 주인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원이라는 개념이 과거와는 달리 공공정원으로 바뀌어가면서 도시에 조성한 근데요,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의 내부에 조경 꽃속에 공간이 들어가면은 새롭게 변신하는 것을 어느 볼 수 곳인지 있습니다. 구별이 안 가겠어요. 과거에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조성되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시민들은 무심하게 이용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조성 방식도 신미성보다는 기능성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시공원은 자연이 가진 생태계를 옮겨와 도시의 자연을 이식하는 수준으로까지 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과거와 같이 법적 조경 면적을 채우는 수준의 조경이 아니라 특화정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이전의 아파트 외부 공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화정원은 주민들이 개인정원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공공정원의 개념이 확산하게 된 공은 각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정원 박람회로 돌려야 합니다.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서울정원 박람회, 순천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태화강정원 박람회, 청주가드닝 페스티벌은 정원이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달픈 삶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박람회를 주최한 지자체는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공공정원 확산의 공로자들입니다. 이러한 정원 박람회는 급기야 LH공사나 도로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참여하게 유도하여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공공정원이 활성화된 또 다른 공로자는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이들은 그저 그런 아파트의 조경 공간을 특화정원이라는 개념으로 차별화하고 주민들이 언제라도 정원에 담겨있는 자연성과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도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들을 볼 수 있고 깊은 산속에서나 볼 수 있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뒷동산을 장식하는 사초들의 군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특화정원에는 옥외거실의 기능을 하는 공간까지 만들어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 시원한 바람을 쐬기도 하고 꽃들의 향기를 맡기도 하며 별빛의 영롱함을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여기에다가 이 많은 이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순천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인이 이렇게 11년 동안 엄청나게 투자해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순천시에서 민간정원 등록도 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여기에 시에 무료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게 뭐 어떤 인력을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도 많이 하지만 인력의 몇 프로라도 좀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 좋죠. 어디 그것뿐인가요? 아파트 한편에 키친가든을 만들어서 수확하는 즐거움까지 선사하고 있으니 아파트에 살아도 시골에 지어놓은 전원주택에 사는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원이 주는 즐거움은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정원은 항상 변화하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그것에 변화되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볼 수가 있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원 박람회를 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공원에 조성한 작가정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한 특화정원은 정원이 변화하는 하나하나의 순간들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정원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정원은 도시재생의 한 수단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적 관점에서 계속 진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공정원에서 얻어지는 정원이 주는 즐거움은 척박한 인생살이에서 맛볼 수 있는 한 모금 감로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사온 암뉴스 김근철입니다.